네, 이 시간에는 신일제약하고 신풍제약 두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일제약을 볼게요.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기준 라인에서 좀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말씀드려 보면 조금 밑에 좀 여유 있게 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외인 자 프로그램 이렇게 이 밑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에서도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왔다. 얘네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밑에 와 있는 상황, 이 가격대에서 어떤 다른 뭐 글쎄요, 그동안에 대응을 하지 않았었던 부분도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대응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라면은 전 이게 좀 아쉽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손절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 저점에 대해서 이탈을 한다든지 장기 평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 매도를 좀 그러니까 손절이죠. 손절을 잘 합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잘 안 해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좀 빠질 때 처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럴 때 오히려 이럴 때 좀 해줘야 되는데 꼭 조금 아까운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하락 이후에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럼 또 엄청난 만약입니다.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 여기에서라도 손절친 게 잘한 거 아니냐. 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하락한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절이라는 것은 가능한 좀 그러니까 빨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손절 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내용.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하락. 그리고 이 과거의 흐름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를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상에서 봤을 때 여기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고 기다릴 필요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이렇게 갈 거냐 또는 여기에서 횡보할 거냐 다시 빠질 거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흐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흐름 자체는 큰 상승과 어떠한 큰 파동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우상향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대응이 없다가 여기서 조금 빠지면 손절 이거는 좀 아닌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지금 신일제약하고 이 얘기가 다른 게 뭐죠? 분위기가 위치상 이 위치에서 하락할 때 근데 지금 이 하락률이 좀 커요. 이 짧은 구간이지만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개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좀 지켜봐야 할 자리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 나온 것도 역시 저항에 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시면 자,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네, 이 앞에 있었던 물량 그러니까 위치상이죠. 위치상의 이 저항을 넘기지 못하고 바로 빠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 밑에서 어떻게 여기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치상의 모든 걸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인 수급이 좀 상당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가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위치상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수급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도 잘못이고 위치,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만 보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재료 기업 한 가지만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분석은 차트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말씀만 지금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 여기를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도 저항이었죠. 자, 이제 어제는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는지 아닌지는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가 지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개파락을 하고 나서 저항받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파 안착만 해주면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횡보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안착을 해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와서 이러한 좀 횡보 모양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좀 나와주면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긴 양봉이 나와서 한 번에 상승하면 좋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개월, 수개월이기 때문에 한 중기적인 위치에 대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냥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다가 많은 거래가 있은 이후에 하락한 자리예요. 하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쭉쭉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무겁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순차적인 뭐 횡보, 반등, 그리고 또 반등 위에서 횡보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밑에서 어디를 지킬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선에 대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승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락을 할 때도 200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0선이 이탈을 하고도 그 밑에 지지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00선을 이탈하고 아마 좀 손절을 치시는 개인이 그러니까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지만 저는 200선을 이탈을 하고 만약에요 하락했을 때 이탈하고 나서의 흐름을 한 번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지켜보는 것은 뭐 안착 또는 밀렸을 때 그 이후에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횡보 밀리지 않고 일단 안착된 모습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네, 어느 정도의 200선을 이탈할 것이냐. 예, 올라갔을 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보자. 다시 이탈했을 때는 그때 또 생각을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